유럽 대륙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출산 인구의 대부분은 이민자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본토 유럽인들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유럽 사회가 공동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새 쌍둥이의 어머니마저 독일을 등졌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복지 제도를 갖추었다 한들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복지가 어떠한 효용이 있겠습니까? 독일 뮌헨의 저명한 건축가 율리아 욜리어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충격적인 배경을 지금부터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율리아입니다. 현재 35세이며 독일 뮌헨에서 건축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 마티아스 머티어스는 IT 보안 전문가로 재직 중이며 저희에게는 7살 동갑내기 일란성 새 쌍둥이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레나 리너, 프리다 프리더, 안나 에너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리엔 광장 머렌 플래츠에서 쇼핑을 마친 후 지하철 유벤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뮌헨 지하철역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엄마, 피곤해요. 막내 안나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새 쌍둥이지만 안나는 몇 분 늦게 태어났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곧 집에 도착할 거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명가량의 젊은이들이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최근 뮌헨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급증했다는 뉴스를 접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엄마 손 꼭 잡아. 저는 아이들의 손을 굳게 잡고 벽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우리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듯 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시만요 인트 스콜디경, 비트. 한 명이 다가와 무언가를 묻는 신용을 했습니다. 독일어가 서투른 동유럽 악센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치려 했으나 다른 2명이 양옆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는 급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비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프리다의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한 명이 제 가방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지만 그 순간 더 큰 충격적인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레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나. 저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첫째 딸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승강장은 인파로 가득 찼고 어디에도 레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인 킨트. 메인 카인드. 제 아이가 없어졌어요. 독일어로 절규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소매치기범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저는 남아있는 2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채 레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강장 반대편 끝, 화장실 입구 근처에 레나가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무사했지만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나. 달려가서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 짧은 5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아저씨들이 저를 막 밀쳤어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그들의 대응은 경악스러웠습니다. 프라우 율리아, 다치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워낙 빈번해서요. 제 딸이 실종될 뻔했습니다. 겨우 7살입니다. 네,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용의자들 역시 이미 사라졌으니 담당 경찰관은 형식적인 신고서만 작성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 아이는 제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씩씩하고 활발했던 아이들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지하철만 타면 심각하게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지하철 타기 싫어요.
또 그 아저씨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독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이 나라에서 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티아스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레나가 정말로 사라질 뻔했어요.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요즘 흔한 일이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흔한 일이 될 수 있죠? 마티아스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인 남편 역시 최근 독일의 치안 악화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더 큰 시련들을 그때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뮌헨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명성이 높은 건축사무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친환경 건축물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마티아스는 글로벌 IT 기업의 보안 전문가로 저희는 전형적인 독일 중산층 전문직 부부였습니다. 새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의 경악스러운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율리아, 축하합니다. 3명입니다. 의사의 말에 마티아스와 저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를 키우기도 벅찬데 셋이라니. 하지만 독일의 복지 시스템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출산 휴가는 3년이 보장되었고 매달 육아 수당, 무상 의료 서비스, 공립 유치원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새 쌍둥이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동네는 뮌헨 슈바빙 지역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20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아파트였는데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설계했습니다. 아이들 방은 파스텔 톤으로 아늑하게 꾸미고 거실 한쪽에는 놀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레나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영국식 정원 잉글리스커 가우턴이 한눈에 들어왔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새 아이를 차례로 깨웠습니다. 레나, 프리다. 안나, 일어날 시간이야. 똑같은 얼굴의 세 딸이 하나둘 눈을 뜨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신비로웠습니다. 유전자의 경이라고 할까요? 아침 식사는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통밀빵에 치즈와 햄, 신선한 과일,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 전형적인 독일식 아침 식사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뭘 하나요? 오늘은 체육 시간에 수영장에 간다고 했잖니. 아, 맞다. 수영복 챙겼어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프라우 율리아. 쌍둥이들이 또 자랐네요. 새 쌍둥이랍니다. 헤어 슈미트. 아, 맞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학교는 전형적인 독일 공립학교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했으며 선생님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사무실에서 퇴근하면 학교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3명이 동시에 달려오는 모습은 제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 놀이터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율리아,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바비큐 파티 어떠세요?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오후 6시면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스파게티. 새 아이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마티아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강력히 항의해야겠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해결해주겠지?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레나와 안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선생님께 말했니? 말했는데 선생님이 오빠들한테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학부모 회의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안건을 제시하자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프라우 율리아,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닌가요? 아이들끼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 딸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배척하기보다는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학부모가 이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독일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양성을 배워야 해요. 다양성을 배우는 것과 폭력을 당하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인 학부모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의 대화입니다. 헤어 디렉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프라우 율리아, 우리 학교는 통합과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 딸들의 안전은요?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동안 제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던 세 딸은 이제 아침마다 꾀병을 부렸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학교 가기 싫어요. 억지로 학교에 보내면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프리다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합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점심시간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운동장 한 구석에서 세 딸이 서로를 굳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는데 제 아이들만 구석에서 위축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티아스, 우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학교라고 다를까요? 뮌헨 전체, 아니 독일 전체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 문제로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리 아파트 건물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층에 거주하는 베버웨버 가족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부부 모두 전문직이었고 12살 딸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우리 아이들을 동생처럼 예뻐해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경찰차 2대와 구급차가 우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마티아스와 함께 복도로 나가보니 베버시 댁 앞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프라우 베버가 복도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프라우 베버,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저를 보자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우리 한나가. 옆에 있던 이웃이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나가 하굣길에 공격을 당했대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져서 큰일은 없었지만 저는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낮에 학교에서 집까지 불과 500m 거리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니?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3명의 젊은 남성이 한나를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합니다. 한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소리를 질러서 지나가던 행인이 달려왔고 그들은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워낙 이런 일이 많아서 프라우 베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를 혼자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항상 직접 데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베버 가족은 이사를 갔습니다. 프라우 베버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율리아, 이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버 가족의 일은 우리 건물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딸을 가진 가족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1층에 사는 마이어 부부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학교 보내기가 무서워서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시골이나 다른 나라로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우리 동네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혹은 개별적인 사건인 것처럼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지역 신문사에 문의했을 때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중함이 우리의 안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한나 사건 이후 저는 아이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켰습니다. 학교 등하교는 물론 동네 놀이터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수영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미넨 시립 수영장은 한때 가족들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자 탈의실에 남성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는 여자 탈의실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라이프가드. 제가 직원을 불렀지만 온 사람은 지쳐 보이는 젊은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여자 탈의실에 남자들이 있는 것이 문화적 차이인가요? 그분들은 가족 문화가 달라서 저희가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어요. 결국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나왔습니다. 제 딸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수영 안 하고 왔어요?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이었지만 7살 아이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마티아스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겠어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떠나야죠. 그때 마티아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 제안이 왔어요. 정말요? 어디로요? 여러 곳이 있는데 싱가포르, 두바이, 그리고 한국.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강렬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요? 응, 서울.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유럽 보안 전문가가 필요하대. 저 역시 최근 한국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한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가족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버 가족이 떠난 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그 주 주말, 우리는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여기는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레나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 여기는 안전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교회에 살 수는 없는 노르디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아이들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주사기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만지면 안 돼. 절대로.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유소 직원에게 알렸지만 그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아, 또 그런 건가요?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라니. 언제부터 이것이 일상이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들의 치안 상황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한국. 밤거리도 안전해. 기사에는 서울의 밤거리를 홀로 걷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티아스, 이것 좀 봐요. 한국, 정말 이렇게 안전할까요? 회사에서 한국 근무 제안받았다고 했죠? 좀 더 알아봐 줄래요? 그때부터 우리의 한국 리서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우리 가족의 일상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큰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넨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 놀이터로 선정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오랜만에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냄새가 이상해요. 프리다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놀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벤치마다 노숙자들이 누워 있었고 그네 근처에는 빈 술병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잠깐만. 제가 주위를 살피는 동안 한 노숙자가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1유로만 주세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뒤로 물리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더 큰 소리로 돈을 요구했죠. 엄마, 무서워요. 안나가 제 치마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놀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네도 타지 못하고 미끄럼틀도 타지 못한 채. 엄마, 왜 놀이터에서 놀지 못해요? 오늘은 다른 데 가자. 하지만 다른 놀이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영국식 정원의 놀이터로 갔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눈빛이 정상적이지 않았죠. 마약류를 복용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형들 왜 저래요? 보지 마. 우리 다른 데서 놀자.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놀 만한 다른 곳이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놀자. 엄마가 새로운 게임을 생각해 볼게. 하지만 7살 아이들에게 집은 너무 좁았습니다. 특히 활동적인 새 쌍둥이에게는 더욱 그랬죠. 다음 주 저는 다른 부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안 가요. 시청에 민원을 넣어볼까요? 우리는 함께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들의 권리는 보호받지만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놀이터에서 공개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경찰은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주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떠나자마자 노숙자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옆에 있던 한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넨 전역의 놀이터가 비슷한 상황이었죠.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넨 놀이터의 위기, 아이들이 사라진 놀이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주사 바늘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모든 부모들이 경악했습니다. 이제 정말 못 가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 놀게 해야 할까요? 결국 많은 가족들이 사설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 가는데 50유로가 넘어요? 그래도 안전하니까? 안전을 돈으로 사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 레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밖에서 놀 수 없어요? 글쎄, 요즘은 좀 위험해서. 언제쯤 다시 놀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언제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마티아스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유년기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더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마티아스가 노트북을 열어 회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직원들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리포트인데 사진 속 한국의 놀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이게 진짜예요. 주재원들 말로는 정말 안전하대요. 아이들이 혼자 놀아도 걱정 없다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면? 그때 안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잠이 안 와요. 왜? 무슨 꿈 꿨어? 놀이터에서 노는 꿈 꿨는데.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7살 아이가 놀이터 꿈을 꾸면서도 무서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정말 제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2학년이 되면서 학교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9월 둘째 주,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성교육 주간 안내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다음 주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7살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라니. 물론 기본적인 신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니? 레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수업했어요. 무슨 수업? 몸에 대한 수업인데 너무 이상했어요. 프리다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이상한 그림 보여줬어요. 어른들 몸 그림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는데? 옷 안 입은 어른들이 서로 안고 있는 그림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살 아이들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준다고요? 다음 날 즉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담임 슈미트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프라우 슈미트, 어제 성교육 수업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아, 프라우 율리아.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7살 아이들에게 너무 노골적인 내용 아닌가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메일을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이런 노골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신체 안전 교육과 타인 존중 교육에 중점을 둔다고요. 마티아스, 이것 좀 봐요. 한국은 정말 다르네. 우리 아이들이 다시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세 딸이 잠든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과 알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 권리마저 강제로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12월이 되자 뮌헨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이 가장 사랑했던 계절이었죠. 특히 마리엔 광장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동화 같은 곳이었습니다. 엄마, 올해도 크리스마스 마켓 갈 거예요? 레나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이후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기 일주일 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 정보당국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위협 경고. 뮌헨 포함 주요 도시 경계 강화. 마티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켓 입구마다 콘크리트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소총을 든 특수부대원들도 보였습니다. 엄마, 왜 경찰 아저씨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안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야.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켓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항과 같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방 검사, 금속 탐지기, 그리고 경찰의 엄격한 경계까지. 이게 크리스마스 마켓이야? 아니면 군사기지야?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불평했습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갔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모두들 주의를 경계하고 있었죠. 엄마, 글리바인 마실래요? 아이들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마켓을 즐기려 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다. 누군가 소리쳤고 순식간에 공황 상태 패닉가 되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제 딸들은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벽 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테러가 아니라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철제 간판 소리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공포는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저 역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요, 엄마. 프리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켓을 빠져나왔습니다. 레프쿠헨레커천도 사지 못하고 회전목마도 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계속 안전수칙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 시 주의사항.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세요.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무서운 시기가 된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가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철통 같은 보안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었는데
며칠 후 학교에서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7살 아이들에게 테러 대피 훈련을 시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레나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숨는 연습했어요. 숨는 연습. 나쁜 사람이 학교에 오면 교실 불을 끄고 책상 밑에 숨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육일까요? 아이들이 곱셈표 대신 생존법을 배워야 하는 현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도시 전체가 더욱 긴장했습니다. 백화점, 기차역, 광장 어디든 중무장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마티아스의 회사에서도 특별 보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은 가급적 대중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출퇴근 경로를 수시로 바꾸라고 해. 그게 말이 돼요? 테러리스트 때문에 우리가 숨어 지내야 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집에서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가고 마켓을 돌며 캐럴을 들었지만 이제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진짜 크리스마스 마켓 갈 수 있을까요? 안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티아스가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좀 봐. 서울의 크리스마스 풍경이야. 화면에는 화려한 일루미네이션과 즐거운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리케이드도 중무장 경찰도 없었죠. 와, 예뻐요. 아이들이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저기는 무서운 사람들이 없나 봐요. 레나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전통과 문화가 공포 때문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의 공황 이후 아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티아스에게 중요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율리야. 큰일이야. 1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마티아스가 노트북을 들고 흥분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정식 제안이 왔어. 서울지사 보안총괄 매니저 자리야. 저는 이메일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조건은 놀라웠습니다. 급여가 현재보다 30% 인상. 그것뿐만이 아니야. 주거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연간 귀국 항공권까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 율리아가 건축가임을 고려하여 한국 건축회사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가능한가요? 한국 I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유럽 전문가가 절실하대요. 특히 보안 분야는 더욱 그렇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온 것이었죠. 한국의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설계한 미넨의 패시브 하우스 프로젝트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프라우 율리아, 한국도 이제 친환경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화상 미팅을 했는데 상대방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건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유럽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하면 놀라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못하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 회사는 국제 프로젝트가 많아서 영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도 지원해 드릴게요. 제안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시작해서 원한다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주 주말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세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어? 우리 모두 한국으로 이사 가는 거야?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한국 가는 거예요? 와, 언니들 오빠들 공부 열심히 한다. 안나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창의성도 강조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양한 특별 활동이 있어요. 태권도, 한국 전통음악, 코딩, 미술.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레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프랑스 학교였습니다. 완전한 국제학교 환경이었죠. 여기는 프랑스 교육 과정을 따르지만 한국어 교육도 병행합니다. 학교 시설은 최신식이었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안전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 질문에 교장 선생님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건이 심각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에게 매우 안전한 나라예요. 점심시간, 우리는 학교 근처 식당가를 둘러봤습니다. 언니, 여기 좀 봐요. 학원가예요. 건물마다 다양한 학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한국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요? 네, 대부분 그래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거리에는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이 삼삼오오 다니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고 떠들면서. 독일에서는 이 시간에 아이들 혼자 다닐 수 없는데. 오후에는 주거지를 둘러봤습니다. 한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가 UN 빌리지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단지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내부는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와, 놀이터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로 크고 깨끗한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놀아도 돼요? 그럼. 오랜만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와 함께 놀았습니다. Hello, where are you from? 한국 아이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점원이. 와우, 쿨쿨. 언어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한 한국인 엄마가 말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세요? 여기는 정말 살기 좋아요. 특히 아이들 키우기에는 최고죠. 안전한가요? 당연하죠. 밤에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전혀 걱정 없어요. 저녁이 되어 여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본 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한국 학교 진짜 좋아요. 놀이터에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언니들이 영어도 잘해요. 그날 밤, 마티아스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면접 잘 봤어.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고 동료들도 친절해. 정말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회사에서 임시 숙소를 제공한대. 우리가 정착할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밝고 편안한 표정.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녁, 우리는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관광객으로 가득한 번화가를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와, 사람 정말 많다. 프리다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번화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엄마, 여기는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레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즐겁게 쇼핑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죠.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혹은 친구들끼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지.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니까.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떡볶이, 호떡, 붕어빵. 아이들은 새로운 맛에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조금 매워도 괜찮아요. 그때 갑자기 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거리 공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고 우리 아이들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마티아스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독일에서는 밤에 이런 공연을 하면 위험했을 겁니다. 취객이나 불량배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명동대성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와, 교회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대성당은 아름답게 조명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우리도 계단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이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나섰죠. 가족이 많네요. 세 쌍둥이. 네. 와, 정말 복 받으셨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많은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가끔 눈총을 받았는데 말이죠. 명동을 떠나 남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졌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습니다. 엄마, 저기 탑이 보여요. 남산타워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기 올라가 볼까? 네. 아이들은 신나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사람. 언니, 정말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해. 당연하지. 나도 밤에 혼자 운동하러 다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가게였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여학생이었는데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영어로 물었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코리아 베리 세이프, 코리아 베리 세이프. 정말로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는데 안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래. 네, 한국에서 살면 매일 이렇게 놀 수 있어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찡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안 무서운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마티아스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밤 10시에 아이들과 거리를 다닐 수 있다니? 그러게.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지? 아이들 표정 봤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응,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야. 그때 레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에서 살 거예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무서운 아저씨들이 없어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강남의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국제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학교 중 하나였죠. 웰컴.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입학 상담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학교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건물이에요. 각 학년별로 전용 공간이 있죠. 교실은 밝고 쾌적했습니다.
최신 스마트보드, 개인 사물함, 그리고 아늑한 독서 공간까지. 엄마, 여기 우리 부럽다. 나도 기회가 있다면? 특히 아이가 있는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 내가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거야.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것 없다. 우리 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오겠다고 약속해. 물론이에요. 그리고 엄마들도 한국에 놀러 오세요. 학교에 이주 소식을 알렸을 때 담임 선생님은 아쉬워했습니다. 새 쌍둥이가 떠나면 정말 섭섭할 거예요. 선생님도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친구들한테 한국 사진 보여줬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짐을 싸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 가족 앨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몇 가지 추억의 물건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송별 파티를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아이들 친구 가족들이 모였죠. 율리야, 정말 잘 될 거야. 한국에서도 연락하자. 우리도 놀러 갈게. 다들 아쉬워했지만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이웃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희가 떠나는 걸 보니 우리도 생각해봐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잖아. 출국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엄마, 이제 정말 떠나는 거예요? 응, 내일이면 새로운 집이 생길 거야. 거기서는 무서운 일 없겠죠?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공항 가는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독일이 우리를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짐은 다 챙겼고, 여권은, 애들 좋아하는 곰 인형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의 세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들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비행기 타면 얼마나 걸려요? 11시간 정도야. 와, 정말 멀구나. 하지만 도착하면 이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이 배웅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삼엄한 보안. 이것도 이제 추억이 되겠죠? 엄마,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빛 독일 하늘. 언젠가는 그리워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떠날 때였습니다. 안녕, 독일.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한국 간다. 11시간의 비행.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에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엄마, 벌써 도착했어요? 응, 이제 한국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 질서 정연한 도시 풍경. 우와, 정말 크다. 착륙 후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일 때문에 오래 있을 거예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짐을 찾고 나오니 여동생이 큰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 가족 환영해요. 언니, 애들아.
재회의 기쁨도 잠시. 공항을 나서자 한국의 아침 공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공기가 다르네. 습하지. 여름이니까.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엄마, 한글이 정말 많아요. 버스들이 다 깨끗해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어요. 여동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써. 하지만 치안 때문은 아니야.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을 보면 불안했거든요. 회사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서비스 아파트먼트였는데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와, 바닥이 따뜻해요. 온돌이야.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바닥이 차가웠는데 짐을 대충 풀고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첫인상은 깨끗하다였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건물들이 잘 관리되어 있었죠. 엄마, 여기 정말 깨끗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새 쌍둥이세요? 네. 아이고, 예쁘다. 복 받으셨네요.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다들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어머나, 멀리서 오셨네. 한국 좋아하세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이 따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새 쌍둥이를 데리고 다니면 가끔 눈총을 받았는데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국 과자와 음료에 신기해했습니다. 하나씩 골라봐. 진짜요. 계산대에서도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 맞으세요? 정말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한국 오신 거 환영해요. 직원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더 줬습니다. 서비스예요. 예쁘게 크세요.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점심은 동네 김밥집에서 먹었습니다. 이게 김밥이에요? 맛있어요. 엄마, 매일 이거 먹고 싶어요. 단순한 김밥이었지만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놀이터에 갔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엄마, 우리도 놀아도 돼요? 그럼.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아이들이 금세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언니들 어디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대박. 독일어 할 줄 알아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엄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네. 이제 막 이사 왔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명함까지 주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가 져도 놀이터에 아이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밤에도 애들이 놀 수 있어요? 레나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전하니까. 밤 8시가 넘었는데도 놀이터는 활기찼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부모들도 편안해 보였죠. 숙소로 돌아오면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열어요. 응. 언제든 필요한 거 살 수 있어? 아이들은 다양한 한국 아이스크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도 돼요? 하나씩 골라봐. 계산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습니다. 새 쌍둥이 맞으세요? 정말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한국 오신 거 환영해요. 첫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내일도 놀이터 갈 거예요. 독일에서의 불안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티아스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 온 것 같아.
그러게.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밝아졌어.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조심해라라는 불안의 말 대신 재미있게 놀다 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이들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적어도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드는 세 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 그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